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리버풀과 파리의 치열했던 챔스 16강 2차전. 승부차기 끝에 파리가 승리를 거두면서 챔스 8강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과연 경기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팀의 선발 라인업은 1차전과 동일했습니다. 경기장만 바꿔서 2차전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오늘 경기 리버풀의 전술 컨셉은 1차전과 달랐습니다. 1차전에서는 4-2-4 형태로 가운데 쪽에 블록을 만들어 놓고 선수비 후역습에 실리적인 운영을 했다면 오늘 경기 리버풀은 1차전에 비해 전방 압박을 하는 빈도가 늘었고요. 이렇게 되면 2차전은 1차전에 비해서 더 높은 템포로 게임이 진행되게 됩니다. 왜냐면 리버풀이 압박을 시작한 순간 파리 선수들도 이 압박을 빠져나가게 되고, 만약에 파리가 이 압박을 빠져나간다면 파리의 역습이 시작되면서 리버풀 선수들도 수비 복귀를 해야겠죠. 또 두 번째 경우는 리버풀이 여기서 공을 뺏었을 때는 바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파리 수비진이 허겁지겁 내려와야겠죠. 그래서 1차전에 비해서 양팀 경기는 훨씬 더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버풀의 전방 압박에는 리스크가 언제나 존재합니다. 많은 숫자를 앞쪽에 투자하게 됐고, 여기서 압박이 풀린다면 파리의 공격진들은 리버풀의 최후방 수비진과 단번에 대면할 수 있게 됩니다. 멘데스가 측면에서 압박받는 상황에서 덴벨레 쪽으로 한 번의 패스를 열어줍니다. 코나테가 거리상으로는 덴벨레와 가장 가까웠지만 다른 쪽을 대비하느라 덴벨레를 견제하지 못했죠. 그리고 덴벨레가 사이드 쪽 바르콜라에게 오픈, 여기서 사이드 쪽에 있던 바르콜라가 컷백을 내주고요. 여기서 코나테와 알리송이 겹치면서 이 공을 덴벨레가 차지하며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경기 시작 12분 만에 파리는 동점을 만들게 되고요. 동점 상황에서 경기가 새로운 느낌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리버풀뿐만 아니라 파리도 비슷한 전술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리버풀을 전방부터 강하게 누르면서 압박을 했고요. 또 양팀은 중원에서의 압박 싸움을 펼치는 것도 비슷한 면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압박 싸움을 펼치고 여기서 승리한 팀이 역습 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팀은 수비 복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진행됐고요. 지금 상황처럼 한 팀이 역습하면 한 팀이 수비하고, 또 반대팀이 공격하면 반대팀이 수비하는 이런 극한의 전환 싸움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아무래도 선수들이 스프린트를 하는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반에는 체력 소모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런 맞불 싸움에서 화력전에서 중요한 건 체력이라는 재료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양팀의 뎁스 내지는 교체 선수의 풀이겠죠. 체력 소모가 빨라지고 11명의 선수 모두는 90분을 뛸 수 없습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교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싸움에서는 교체 선수의 기량도 좋은 팀이 유리한 양상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리버풀은 전반전에 리버풀이 좋아하는 특공대 역습 상황을 맞이했었는데, 여기서 전방 쪽 3명의 공격수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살라도 오늘 직접 마무리를 조금 망설이는 면이 있었고요. 조타는 패스의 방향을 판단하거나 등을 질 때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루이스 디아스 역시 제대로 된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전반은 0대1로 리버풀이 뒤진 채로 종료됩니다. 후반전도 리버풀은 비슷한 전방 압박을 수행했는데요. 여기서는 압박이 성공하는 빈도도 있었지만 파리가 리버풀의 압박에 적응해서 빠져나가는 빈도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게 압박이 빠져나갈 때는 또 한 가지 손해가 추가되는데요. 바로 공격수들이 압박을 실패하고 수비 복귀를 하면서 또 체력을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격수의 체력 소비는 결국 자신들의 공격 상황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 리버풀이 그렇다고 해서 찬스를 후반전에 못 만들었던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3대3 역습 상황에서 디아스가 충분히 왼발 슈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서 슈팅을 망설이면서 결국에는 결정적인 공격을 하지 못했죠. 또 리버풀은 코너킥도 많이 얻어내서 코너킥을 이용한 공격, 또 세트피스를 이용한 공격을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돈나룸마의 컨디션이 리버풀의 득점을 막았습니다. 리버풀이 후반전에만 코너킥을 6개 찼는데요. 거기서 돈나룸마가 적절한 타이밍에 펀칭을 잘해주면서 반다이크와 코나테의 머리에 닿지 않도록 아주 적절한 견제들을 해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리버풀이 크로스 플레이나 공중볼로 박스 안으로 투입하는 횟수가 좀 많았는데 그걸 다 견뎌냈던 돈나룸마입니다. 이때부터 돈나룸마의 컨디션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리버풀의 수비, 미드필더, 공격 라인 중에서 가장 아쉬웠던 라인이 공격 라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공격 라인의 교체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학포는 제 컨디션이 아니어서 오랫동안 뛸 수 없고요. 조타 대신 나온 누네스도 경합이나 비비기에서는 뾰족함을 보여주긴 했지만 경기를 바꿀 만큼의 활약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건 아놀드가 73분에 교체로 나가게 된다는 건데요. 아놀드가 오늘 수비 컨디션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아놀드의 공격적인 장점을 오른쪽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리버풀에겐 큰 이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콴사로 대체되면서 후방에서
킥으로 변수를 만들 그런 상황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양 팀의 경기는 연장으로 진행되고요. 연장전에서 리버풀과 파리는 여러 선수들을 투입했고요. 그 중에는 이강인도 교체 출전되며 반전을 노려봤습니다만 스코어의 변화 없이 승부차기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부차기에서는 돈나룸마가 오늘 경기 좋았던 폼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엄청난 세이브를 보여줍니다. 누네즈의 강력한 슈팅을 선방하고요. 커티스 존스의 땅볼 슈팅을 손으로 쳐내면서 2연속 세이브를 하고 결국 파리는 PK 4대1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는 연장이 종료되기 전 막판에 승부차기 대비용으로 하무스를 투입한 엘리케 용병술도 좋았죠. 일단 오늘 경기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파리도 리버풀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게임 모델을 가지고 왔고요. 맞불 싸움에서 리버풀이랑 이런 양상으로 게임하면은 대부분의 팀들이 밀리는 게 사실인데 오늘 파리는 리버풀에게 크게 밀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비티냐를 중심으로 한 중원의 에너지 레벨도 좋았고요. 바르콜라, 흐비차, 덴벨레를 이용한 공격수들의 빠른 역습 전환도 좋았습니다. 또 누누 멘데스와 파초, 왼쪽의 수비라인 선수들이 살라를 강력하게 봉쇄하면서 리버풀의 공격을 잘 틀어 막았습니다. 또한 리버풀의 공격수들의 컨디션 역시 1차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아쉬웠죠. 리그컵 결승을 앞두고 리버풀은 좋았던 분위기가 한 번에 꺼져버렸습니다. 반면에 파리 생제르맹은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리그 페이지 1위를 달성했던 리버풀이라는 거함을 잡으며 챔스 8강에 진출했습니다. 과연 파리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